한양에서 크게 장사를 하고 있는 덕만.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으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점 매석을 통한 사업수단과 그로 인해 축적된 재산을 돈놀이를 통해 불리는 것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한양의 큰손이었지요. 그렇기에 잘 나가는 덕만의 주변에는 항상 같이 일을 하자거나 이런저런 제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로 넘쳐났었습니다. 덕만이 이 친구야. 내 말이여, 이번에 청에 가서 인삼이랑 이것저것 팔러 가는 길에 이번에는 고급 비단을 대량으로 들여와 볼까 하는데 어째 자네도 생각이 있는가? 아이고 춘삼이 성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님이 들여온다고 하면 저야 언제든지 괜찮지 않겠습니까? 성님의 남다른 안목 덕분에 제가 그동안 번 돈이 얼마인디 말이오요. 그려잉, 그런 말일세. 이번에는 그동안 조금씩 했던 거랑은 다르게 진짜 한번 크게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이거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 내 돈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서 홍배대감한테 돈을 좀 융통할 생각인디. 아, 이놈의 홍배대감이 내 청으로 간다고 하니 이번에는 꼭 보증인을 세워놓고 빌리라고 야단이지 않겠는가? 춘삼이 성님. 다른 곳도 아니고 청으로 가니 그럴 수밖에요. 그런 사사로운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기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어쩔까요? 그래요, 그럼. 내 기분이네. 오늘은 확실하게 내가 낼 테니 기방으로 가자고 덕만이. 덕만이는 친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갔거나 사업적으로 일이 있을 땐 항상 기방을 찾곤 했는데요. 바로 기생 향단이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함이었죠. 향단이는 기방에서도 가장 어여쁜 기생이었는데 덕만이는 향단이를 처음 본 이래로 다른 기생들은 전부 마다하고 향단이만을 찾을 정도로 그녀에게 빠지게 되었지요. 자 향단아. 내 오늘은 너를 위해서 금비녀를 가지고 왔구먼. 이렇게 저를 매번 찾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인데 오실 때마다 이런 비싼 장신구까지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덕만 씨. 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이 정도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겠냐잉. 그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두거라. 참, 생활비는 아직 넉넉하게 있는 것이냐? 지난번에 덕만 씨가 챙겨주신 것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나저나 덕만 씨는 참으로 이상하십니다요. 다른 사내들은 보통 이런 선물을 가지고 오면 항상 저희 몸을 원하곤 하는데 덕만 씨는 벌써 이곳에 온 지 반년 이상 되었는데 어찌 매번 잠만 자고 가시고 한 번도 정을 통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요? 아, 그거야 나는 향단이 네 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니 그러는 것 아니겠냐잉? 마음을 얻으면 몸이야 자연히 따라오는 법인 것인데 내가 네 마음을 아직 얻지 못하였는데 그저 껍데기일 뿐인 몸만 취해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덕만 씨 같이 잘 나가는 거상이 저 같은 천한 기생의 마음까지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덕만 씨는 참으로 별난 분이십니다요. 그 이후로도 덕만은 꾸준히 향단이에 대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자 여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준 적이 없던 향단이도 점점 덕만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은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기방에 맡겨진 향단이는 기방 주인 선옥의 손에 자라면서 이런저런 기방의 잡다한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미모가 빛을 발했던 향단이는 본격적으로 기생일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향단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간판 기생으로 자리를 잡자 기방 주인 선옥은 향단이를 철저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행여 다른 기방에서 향단을 채가지나 않을까 두려워 우선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하게 통제하였고 향단이의 외출 역시 금지시켰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거나 손님들과 동침할 때가 아니면 항상 자신의 곁에 두고 지냈습니다. 그렇기에 덕만이 향단의 마음을 얻은 후 선옥을 찾아갔을 때에도 무엇이라고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향단이를 사고 싶다 이 말입니까요? 주인장, 향단이가 기생이라고는 하나 어디 물건도 아닌디 어찌 사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향단이한테 자유를 주고 싶다 이 말이제라. 일단 자유를 얻으면 그 이유는 향단이가 본인 마음 가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아,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요? 돈을 써서라도 지금 향단이를 기방에서 빼주고 싶다는 말? 덕만 씨가 뭐 향단이한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겠는디 말입니다. 향단이는 나한테 있어서 딸이나 마찬가지고 이 기방의 기둥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향단이를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어줄 생각이 없구만요.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안 찾아왔으면 좋겠구만요. 덕만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향단이를 기방에서 빼내어 그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여도 기방 주인 선옥이 저리 버티고 있으니 덕만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았던 덕만이의 인생에도 어느덧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였는데요. 한양에서 가장 크게 돈놀이를 하고 있는 악명 높은 홍배대감이 예고도 없이 덕만의 집에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고 무섭게 홍배대감님께서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단가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배대감님 돈은 한 번도 빌린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덕만이 자네 다름이 아니라 춘삼이랑 혹시 연락이 닿는가? 춘삼이 성님이라문 거 반년 전에 청에서 물건을 들여온다고 하시면서 가놓고 아직 연락이 없구만요. 생각해보니 돌아올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는디 듣고 보니 이상하구만요. 역시 내 그럴 줄 알았구만. 춘삼이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꿔간 것을 기억하는가? 나도 보통 춘삼이 정도 되는 거상한테는 안 그러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빌리는 액수가 커놓으니 보증인을 요구했고 그리고 자네가 이번 거래에 보증인으로 세워졌던 것도 말일세. 자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게나 덕만이. 오메 어르신네? 액수가 다 해서 10만 양이나 됩니까요? 생각해보니 원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성님이니 이번에는 진짜 큰 돈벌이가 있다고 해서 저도 한몫 벌게 해준다며 하기로 한 것인디 그런디 그 액수가 자그마치 10만 양이라니 홍배대감님. 그 금액을 만들려면 제가 여태까지 평생 번 것에 가지고 있는 집까지 팔아야 될까 말까인디 말이오요. 뭐 나는 그런 사정 같은 것은 모르겠고 나야 단순히 다음 주까지 춘삼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네에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구만. 대감님 조금만 기간을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사정 좀 봐주시란께요. 미루는 거야 자네 자유지만 말이요. 미루는 만큼 이자는 더 불어나는 것은 자네도 돈놀이를 해봐서 잘 알 테지. 결국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 되어도 춘삼이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덕만이는 모든 것을 팔아 홍배대감에게 돈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 뒤부터의 덕만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지나가다가도 친구들이나 사업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워 피해 다니기 바빴으며 그의 친구들도 그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누구 하나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오기는커녕 길에서 보게 되더라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지요. 결국 덕만이는 끼니를 해결할 돈조차 남아있지 않아 굶고 다니기 일쑤였으며 밤이 되면 아무 집이나 몰래 들어가 헛간이나 부엌 등에서 추위를 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모두가 내 곁에서 함께 웃어주더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니 결국에는 나 혼자서 울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만 이것이. 덕만이는 말 그대로 한양의 거상에서 거렁뱅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한편 선옥의 감시하에 외부와의 모든 소통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기생향단이는 자주 오던 덕만이가 벌써 마지막으로 다녀간 지 반년 이상이 되자 덕만이의 근황이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저기 주인마님,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어요. 그려 향단아 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잉? 다름이 아니라 요즘 덕만 씨가 저를 찾아온 지 벌써 반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저를 처음 불러주신 이래로 지금껏 일이 오래 안 찾아오신 적이 없었는데 혹시 덕만 씨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나서 요즘 밤에 잠도 잘 안 오는구만요. 주인 마님께서는 뭔가 들으신 게 있나 해서 궁금해 여쭤봅니다요. 향단아 네 내 말 잘 들어야 쓴다잉.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기생을 대하는 방식이구만. 그네들이 겉으로야 이런저런 돈이나 뭐 장신구를 주면서 니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하지만 말이여. 절대로 기생들한테 마음까지는 안 주는 것들이 남정네들이구만. 그러니 니 절대로 손님한테는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잉. 그래도 마님,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덕만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라고 하는구만. 그거 딱 보면 모르겠냐? 뭐 너보다 더 마음에 드는 기생을 찾았거나 그것이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임자를 찾은 것이지. 그러니 너는 그 덕만 씨한테는 관심 끄고 다른 손님들 받을 준비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구만. 아, 알겠습니다, 마님. 향단이는 주인 선옥이의 말을 도저히 믿기는 어려웠으나 따로 덕만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 별 다른 도리가 없었지요.
사실 기생집 주인 선옥은 한 달 전 덕만이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후줄근하게 차려입은 덕만이를 보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 이내 덕만이인 것을 알아차렸지요. 이것이 누구여 덕만씨 아니란가요? 내 옷차림을 보고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디. 진짜 덕만씨 맞구마잉. 누군가 했더만 기방 주인장이었구만요. 하이고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생각 못했는디. 그런디가 덕만씨가 하는 일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가요? 그것보다 말이요. 향단이에게 내가 지금 사정이 좀 좋지 않아. 당분간 기방에는 가기 힘들 거라고 좀 전해주시겠습니까요? 제가 지금 비록 이런 꼴이 되었지만서도 우습게도 행여 그 아이가 갑자기 발길을 끄는 나를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되는구만요. 그래도 사람이 갑자기 안 오면 이유라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어요. 아, 알겠구만요. 제가 꼭 전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구만요. 선옥이는 행여 향단이가 덕만이의 사정을 알게 된다면 몰래 기방을 나가기라도 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향단이에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덕만이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게 분명하다는 둥의 거짓말로 그녀의 관심을 돌렸지요. 그리고 덕만이가 기생집의 발길을 끄는 지 3년. 향단의 인생에도 우연히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영원히 호의호식하며 살 것 같았던 기생집 주인 선옥이 폐렴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자연스럽게 향단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런저런 한양의 기생집 주인들이 향단이를 데려가기 위해 연일 그녀를 찾아왔는데요. 향단아, 우리 기방으로만 너가 와주기만 하면 말이다. 네 화대를 이 한양 바닥에서 제일로 높게 쳐줄 뿐만 아니라 네한테는 항상 급할 때 일을 부릴 수 있는 여종도 붙여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는 것이 어쩌냐잉? 저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평생을 새장처럼 기생집안에서 주인마님의 감시하에 갇혀서 살았으니 자유롭게 외출하면서 손님과도 만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우 그것이 조건이라면 말이다, 향단아. 아무 문제 없구만, 참말로. 아, 우리야, 너가 우리 기생집으로 옮겼다고 소문만 나면야. 너 한번 보려고 손님들이 몰려들 텐디. 네가 각서가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꼭 조건을 지킨다는 각서를 쓸 수 있구만, 향단아. 그리하여 마침내 자유를 손에 넣은 향단이가 다른 기생집으로 옮기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덕만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벌써 3년이나 덕만이 소식이 끊긴 것이 너무나도 신경이 쓰여 그 기생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여종 매향이에게 덕만이에 대해 알려주고는 그를 찾아 자신이 다른 기생집으로 옮겼으니 한번 찾아와 주시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향이 덕만이를 찾아 나선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기방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 매양아 덕만 씨를 만나였느냐? 향단이 언니, 덕만 씨를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하기는 했는디 말이어요. 덕만 씨는 언니를 만나러 올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양아, 너 덕만 씨를 확실히 만난 것이 맞는 것이냐? 내가 아는 덕만 씨라면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나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여. 그것이 덕만 씨가 말이어요, 언니. 언니가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뭔가 사정이 있으셨는지 그런 부유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찾아와 달라고 권유를 했지만 지금은 결코 언니를 보러 올 면목이 없다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였구만요. 매양은 향단이에게 거의 거짓골로 변한 덕만이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덕만이를 마주친 것도 다른 집에서 덕만이 밥을 구걸하고 있었을 때였다는 것까지도요. 매양의 말을 전부 들은 향단은 적잖게 충격을 받은 얼굴로 말없이 방으로 돌아가서 이내 편지를 한 장을 써가지고 와 매양이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수고스럽게 미안한데 매양아, 너 한 번만 다시 가서 덕만 씨를 찾아가. 그냥 말없이 이 편지만 전해주거라. 알겠구만요, 언니. 지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매양은 다시 한번 덕만이를 만나 향단이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덕만은 깜짝 놀라 편지에 적힌 대로 3일 후 밤에 기방으로 찾아가겠다고 매향이에게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3일의 시간이 지나고 한참 향단이 손님을 맞이하며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매양이 조용히 향단을 밖으로 불러내었는데요. 언니 곧 덕만 씨가 언니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래? 매양아, 그럼 얼른 내 방으로 모시지 않고 못하는 것이냐?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방의 덕만 씨가 장사할 때 알던 손님들이 많으시다고 들어오시기 부끄럽다며 기방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요. 모시라 이 추운 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향단이 곧장 기방 밖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자신이 그토록 찾던 덕만이 있었습니다. 덕만은 눈이 오는 추운 날씨에도 얇디 얇은 옷차림으로 벌벌 떨면서 향단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향단이는 몇 년 만에 덕만이를 마주했음에도 아무 표정 변화도 없이 한참을 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이것이 몇 년 만이냐 향단아. 그런디 오늘 너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스스로 자결을 하겠다니. 어찌 그런 무서운 말로 사람을 다 겁을 주는 것이냐잉. 내 그 편지를 읽고 지금까지 아주 잠을 못 잤구만. 덕만 씨가 한낱 기생인 저에게 천하의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만한 사랑을 주었는디 그런 덕만 씨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면 내 더 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도 천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행동으로 내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요. 날이 춥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지요, 덕만 씨. 향단은 덕만이에게 조용히 보자기 하나를 건넸는데요. 그 안에는 향단이 그동안 덕만이에게 받았던 돈과 값비싼 장신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태껏 덕만 씨에게 받았던 것들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이전처럼 크게 장사를 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도 그 정도면 그래도 무엇인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향단아, 내가 참으로 이 꼴이 되어나서 너 얼굴을 볼 면목이 없구나. 거 말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디. 내가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서 자리를 잡게 되면 내 발로 다시 한번 기방에 와서 너를 데리러 올 테니 네 나를 그때까진 기다려 줄 수 있겠냐잉. 그제서야 표정이 없는 향단의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붉은 홍조가 띄어졌습니다. 살았는지도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3년도 넘는 시간을 기다렸는디 이제서 덕만 씨의 마음을 확인했으니 평생을 기다리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 덕만이는 향단이에게 받은 돈과 장신구들을 미천으로 하여 다시 장사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지난 3년을 생각하며 이를 꽉 깨물고 미친 듯이 일에만 매진을 하였고 워낙에 수완이 좋은 덕만이었기에 이전만큼의 큰 부자는 아니지만 몸을 누일 수 있는 집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생활이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향단이에게 돈을 받은 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덕만이는 처음으로 향단이를 만났을 때처럼 잘 차려입고 다시 기방을 찾았지요. 향단이는 자신을 찾아온 덕만이를 보자마자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향단아, 내 약속대로 말이여. 이렇게 니를 데리러 왔구먼. 그래도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오셨구만요. 그 후 덕만이는 마침내 향단이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향단 역시 기방을 나와 다시는 화류계에 발을 들이지 않고 덕만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부인으로서 내조를 다하며 부족하더라도 서로 현재 가진 것에 만족을 하며 평생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